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네, 드라마 PD 김종학 씨의 자살은 참으로 불행한 사건입니다. 알려지기로는 불합리한 외주 제작 관행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외주 제작 관행이 빚어낸 또 하나의 참극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을 연결해 예고된 비극인 외주 제작 문제를 짚어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갑 위원장님. 연기자 노조를 아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교섭 대상은 누군지도 궁금하고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1988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네. 25년 정도 됐고요. 네. 잘 아시는 이순재 선생님부터, 네. 최수종 씨, 네. 유재석 씨 등등, 이 코미디언, 방송 연기자, 또 성우 이런 분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런 노동조합이고요. 네. 주로 이제 교섭 대상은 KBS, MBC, SBS와 같은 이제 공중파 방송사하고, 그다음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종편사, 네. 그리고 외주 제작사,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숫자만큼 저희 교섭 상대가 많습니다. 1988년도에 생겼으면 굉장히 오래된 노조인데 아무래도 그 연기자들이 워낙 그 유명한 탤런트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노조는 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좀 있죠. 예.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 노동조합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나 또 어떤 임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요구는 다들 가지고 계세요. 유명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지 못할 따름인 거죠. 네. 요새 들어서 불공정한 가벌관계가 사회적 화두가 됐는데요. 현재 방송사와 외주사 그리고 연기자도 어떤 관계는 그러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이를테면 갑이고 또 을인지 아니면 진짜 병도 있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마도 우리 사회의 가불관계에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데를 꼽자 그러면 네. 저희 방송 연예계하고 네. 아마 스포츠계 아닐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왜냐하면 이 분야는 워낙 국민들로부터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산업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려함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전체로 보자면 화려함은 1%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99%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산다는 거를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가장 강력한 사용자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송 연예계는 KBS, MBC, SBS와 같은 공중파 방송사를 가장 중요한 협상 파트너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슈퍼갑이겠네요. 아마도 우리 사회 최고 정점에 있는 슈퍼갑 아닐까요? 예. 그러면 을은 누구 또 병은 누굽니까? 을이라고 하면은 일단 방송사의 방송사를 무슨 권력기관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데 네. 아무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보면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영향력 하에서 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보면 네. 일단 보도를 통해서는 상당히 많은 취재원들에 대해서는 갑의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방송사에서 취재 들어왔다 그러면 다들 절절매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캐스팅 권한이라는 게 있고 편성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캐스팅 권한은 우리 배우들과 같은 방송 연기자들에 대해서 갖는 권한이 되겠고요. 네. 편성 권한은 외주 제작사들에 대해서 갖는 권한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방송사를 갑으로 했을 때 네. 외주 제작사와 저희 방송 연기자가 이제 을이 되는 것이 그렇죠. 됩니다.
참. 그리고 또 외주 제작사와 또 연기자의 관계도 가벌 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까? 아마도 그 제대로 된 외주 제작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네. 당연히 외주 제작하고 저희하고는 또 가불 관계가 성립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주 제작 시스템은 외주 제작사가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방송사에서 이 편성을 하기 위해서 외주 제작사를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선택을 할 때에 보통 외주 제작을 하는 실질적인 연출 감독자가 네. 방송사에서 파견된 PD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주 제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제작을 직접 지휘하는 사람이 방송사다 보니까 네. 외주 제작사들은 거기에 계속 이 종속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상태라고 하면은 캐스팅조차도 외주 제작사가 임의대로 자기들 의도대로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게 뭐 방송사가 슈퍼갑으로서 여기저기 다 무릎발로 한다 이런 얘기네요. 자, 김종학 감독을 가해자면서 피해자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체 뭡니까? 김종학 PD는 네. 우리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뭐 스타 감독님이세요. 그렇죠. 워낙 뭐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여명의 눈동자. 지금 아마 여명의 눈동자는 네. 이 시청률로 봐서는 아마 좀처럼 깨지기 어려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70% 이상 기록을 했으니까요. 네. 모래시계나 이런 작품들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김종학 감독님하고 좀 불행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예. 공교롭게도 가장 제작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네. 야심차게 준비했던 태왕사신기예요. 태왕사신기. 예. 태왕사신기는 이제 이 배용준 씨가 이 한류 스타로서 최고 정점을 찍고 있을 때에 캐스팅됐던 작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대략 지금 알려진 바로는 편당 한 18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제작비가 한 7, 80억 정도 들었다는 건데 네. 여기에서 아마 크게 손실을 본 것 같아요. 예, 그 손실을 보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에 하는 작업들마다 계속 어떤 뭐랄까요, 리스크라고 할까요? 네. 또는 그 부담이 계속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막바지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태왕사신기의 손해를 벌충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작품들에 대해서 연기자들의 출연료를 깎는다든지 이런 식의 초긴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마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일종의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신의라는 SBS 드라마도 네. 거의 한 7억 가까이 지금 미지급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미지급금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돈 다 제대로 안 줬네요. 그 다음에 스태프들 있을 거고요. 예.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6, 7억 가지고는 아마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클 거라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굉장한 압박을 받았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김종학 감독 아주 훌륭한 감독이긴 하지만은 또 그런 뒷 배경 스토리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셈이네요. 자, 방송사 외주 제작 비율이 갈수록 늘면서 편성권을 진 방송사의 가불의 위치가 더욱 공고해졌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걸 막기 위한 그런 제도 같은 건 없는가요? 방송사에서 편성 비율 중에 외주 제작 비율은 방송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0%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40%라고 하는 것을 맞추려고 하면 네. 그 장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뉴스, 다큐멘터리, 교양, 오락, 연예 굉장히 많은데 네. 그 가운데서 가장 이 돈 장난을 하기 쉬운 데가 이 드라마 분야예요. 네. 다른 분야에서는 제작비 그대로 다 쓸 수밖에 없는데 네. 드라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출연료를 깎는다거나 네. 아니면 스텝료를 줄인다거나 네. 아니면 제작을 할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혹을 많이 받죠. 네. 드라마는 거의 대부분이 외주 제작입니다. 네. SBS는 100%고요. 네. KBS도 지금 한 60, 70% 이상은 외주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외주 제작에 관한 기본적인 질서가 안 잡히면 현재 같은 불행한 사태는 계속 일어나요. 네.
이를테면은 이거를 지금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서 공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외주 제작사가 30%의 재원만 마련하면은 외주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연출 감독도 굳이 꼭 외주 제작사가 하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장치들이 지금 여기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네. 결국 방송사들한테는 상당한 정도의 면죄부를 주면서도 연출 감독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혜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고시를 가지고 현재 외주 제작을 지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요, 시간 관계상 좀 약간 빨리 질문해 본다면은 출연료 미지급권에 대해서 방송사는 외주사에 줄 돈 다 줬다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제 외주사와 또 이 연기자와의 관계에도 방송사는 그냥 뭐 팔짱만 끼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죠? 방송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방송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네. 편성을 할 때 기준이 없어요. 아. 방송사 임의대로 편성을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실 외주 제작사들, 뭐 네. 신생 기자들 이런 데도 막 줍니다. 네. 지금 그 부실하게 생기는 데들이 전부 신생 외주사들이거든요. 네. 이런 데들을 선정한 책임이 일단 1차적으로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들과 계약하는 계약 단가가 네. 정상적인 가격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외주사가 뭐 절반대밖에 안 되는 이 돈 가지고 출연료까지 모든 걸 다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방송사에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방송사의 사회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지금 이 관계는 잘못하면은 하도급법의 규율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도급에 관한 한은 현재 하도급법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따르면 정상적인 단가보다 너무 많이 깎아 하는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고 또 그 피해로 인해서 월급을 못 받는 경우에는 그 발주처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조금 더 들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